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18년 1회 전기산업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이제 훑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계산 문제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표에서 찾아서 푸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어차피 산업기사에서 쭉 나왔던 문제들이어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나머지 문제들은 좀 그냥 좀 평이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새로 나오는 신출 문제가 뭐 그렇게 나왔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1번 문제부터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많이 보는 문제죠. 뭐 펌프 아니면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뭐 엘리베이터 하여튼 뭐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식들을 이제 암기하실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외우시는데 하나 이제 9.8이 들어간 식이 있고 하나 6.12가 들어가는 식이 있었죠. 9.8이 들어가는 식은 이제 움직이는 것 혹은 물에 양정하는 어떤 그런 양이 속도가 초인 경우와 아니면 이제 분인 경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식을 이제 대입하는 게 좀 달라지는 거였고요. 9.8의 경우는 단위가 초인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제 6.12로 시작하는 경우면 이제 분당인 경우에 이제 그 식을 이제 대입을 했었는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얘는 초도 아니고 분도 아니고 시간당이라고 나왔으니까는 둘 중에 뭐 편한 식을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또 3600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60으로 나누는 게 조금 편하니까 어차피 뭐 계산기가 계산을 하니까 뭐 저희가 머리 아플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6.12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효율이고 여유율이고 그다음에 양정량이고 이제 높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여유율은 이제 뭐 1.1로 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높이가 얼마냐면 이제 15m라고 했었고 효율은 얼마냐면 0.55%니까 100으로 나누셔야죠. 0.55라고 하셨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는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당 5,000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분으로 바꾸고 싶으면 60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나머지 계산기 누르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기를 누르시면 408.5kW가 나온다더라 이제 뭐 하는 겁니다. 워낙 이제 뭐 그냥 기본 문제고 기본형에 대한 문제고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됐었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요거는 뭐 법선하고 수평면하고 수직면인데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가끔 이제 수직면하고 수평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수평면 조도는 말 그대로 수평면에 빛이 비출 때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수평면에 내려지는 빛에 대한 조도인데 만약에 이 바닥면 수평면에 빛이 내려쬐려면 광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광원은 여기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조도가 이제 수평면 조도가 되는 거고, 그럼 수직면 조도는 뭐예요? 수직면 조도는 수직면에 비추는 빛의 광원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데, 얘가 수직면에 빛이 비추려면 광원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도가 뭐냐면 수직면 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들이 왜 그 수평면 조도인데 벡터적인 모양은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이거 왜 그래 혼동된다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빛이 비추는 면에 대해서 광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이제 혼동하지 않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요거는 그 정의만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수평면 조도에 대해서는 벡터 반영이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되어 있는 모양이고 수직면 조도에 대해서는 벡터가 수평 쪽으로 되어 있는 이제 방향이다. 왜냐하면 광원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겠고요.
예비 전원 설비에 이용되는 연축전지와 알카리 축전지에 대한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뭐 앞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단점, 뭐 장점하고 단점 이제 외우셔가지고 하시는 거고, 웬만한 것들은 다 아실 테고, 뭐 부동 충전 방식이 뭐 워낙 그쵸?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뭐 그림 그리라는 부분도 있고, 뭐 설명하는 거 뭐 이런 같이 그림이랑 같이 나오는 이제 문제도 있으니까 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계산 문제 하나만 풀어보면 4번만 이제 하나 풀어보죠. 충전기의 2차 전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전류에 대한 게 이제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값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값으로 전류를 얻기 위해서는 값을 이제 어떻게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냐면,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200A/h라고 했고요.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게 전격 방전율인데, 연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10이죠. 10A/h. 그렇죠? 10시간율. 얘는 200이라고 했고, 그렇죠? 암페어아워. 그렇죠? 네. 상시부하가 얼마냐면 15kg죠. 15kg. 전압은 표준 전압이 100. 역률은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와트나 1로 나눠봤자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1로 나누면 얘는 kVA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건 단위 날아가니까 볼트니까 이렇게 날아가면 결국은 전류값만 남게 되니까, 만약에 공식을 조금 암기하기가 어려우시면 이러한 관계로 단위를 암페어로 뽑아내는 쪽으로 해서 식을 조금 조합하시면은 이제 답을 좀 공식을 혹시 못 외우시더라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실기에서도 요렇게 어떤 단위만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가끔 나오니까, 혹시 계산 문제를 푸시다가 좀 이 공식이 뭐였지 하고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단위를 맞춰, 전압이면은 볼트를 맞추는 쪽으로, 어떻게든 계산을 해서 전압이 나오는 쪽으로, 전류를 이제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단위가 전류가 나오는 쪽으로 조금 이제 나오는 숫자들을 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답을 의외로 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은 이제 뭐 170A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것도 뭐 종종 나오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입니다. 3상 1호사 시스템 회로도와 조건을 이용해서 F점에 삼성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를 이제 뭐 해보십시오. 문제를 풀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거죠.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죠, 뭐. 거의 다 조건들을 한번 보면, 발전기는 G1이 20메가 볼트 암페어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30% 이렇게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G2는 5메가 암페어의 5메가 볼트 암페어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30 이렇게 나왔고요. 발전기는 T1이 용량이 20 메가볼트 암페어에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10%. 아이고, 대충. 그리고 T2는 5메가 암페어에 5메가볼트 암페어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얘도 10%. 그리고 선로, 여기까지는 이제 발전기하고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고, 여기 선로, 이 선로 부분에는 용량이 20 메가볼트 암페어의 5%. 그렇죠? 선로는 무슨 뭐 발전기도 아니고 변압기도 아닌데 왜 20 메가볼트 암페어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공부하실 때 퍼센트 임피던스로 어떤 계통을 해석하실 경우에는 기준 용량이 항상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 용량이 이 선로의 경우에 20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물론 얘네들은 이 발전기가 뭐 5메가볼트 암페어에 대한 출력 발생하는 발전기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단지 이 30%에 대한 어떤 퍼센트 전압 강화에 대한 기준 용량이 오메가다 뭐 이런 그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썼더니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 문제가 전격 전압과 전격 용량을 각각 이렇게 쓸 경우에 전격 전류를 구하십시오. 네, 전격 전류 어떻게 구하게요?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구하죠. 얘가 이제 물론 이제 단위가 VA, 얘는 볼트. 그리고 단상일 경우에, 그렇죠? 네. 만약 3상일 경우면 어떻게 돼요? 3상일 경우면 여기다가 이제 루트 3, 그렇죠? 네. 만약 얘가 와트면 그러면 역률로 나눠주시면 되고, 뭐 이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아실 테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100메가볼트 암페어에 154kV고요. 얘가 단상인지 삼상인지가 나왔을까요? 문제 제일 처음에 나오네요. 3상 154라고 하니까는 3상이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 쓸 게 많은데 여기는 좀 지우고 그럼 밑에다가 쓸게요. 여기다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 그러면 용량은 100메가. 그러니까는 단위 환산이 만약에 조금 어려우시면 뭐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메가로 그냥 100을 쓰시고 이제 밑에를 뭐 이제 뭐 10의 뭐 3승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지만 그게 조금 혼동이 되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단위를 아예 다 풀어 쓰시는 게 좋죠. 메가니까 10의 6승이고 루트 3에다가 154kV니까는 요것도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위에를 빼버리면 이제 밑에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가서 뭐 계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위에 3승까지만 쓰시고 밑에는 3승을 빼버리시거나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일단 다 풀어 쓰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 374.9가 나온대요. 374.9 암페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발전기, 변압기 및 송전솔로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각각 구하십시오. 네. 얘가 뜬금없이 갑자기 각각 구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문제에서 조건이 조금 빠졌죠. 뭐가 빠졌냐면 이제 끝까지 가면 알아요. 이 문제를 끝까지 다 풀면 알게 되는데 지금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원래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준값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2번 문제에서는 그냥 각각 구하십시오라고 하고 기준값이 안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1번에서는 기준값을 얼마라고 했냐면 100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1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2번 문제, 3번 문제 다 기준은 100메가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끝에까지 가서 지금 이해는 안 가셔도 끝까지 가면은 좀 이해가 가실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얘가 문제가 4번, 5번 문제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5번 문제 하나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5번 문제를 풀기 위한 중간 과정을 각각을 다 그냥 문제 1번, 2번, 3번, 4번으로 그냥 놓은 것 뿐이에요. 마지막 최종적인 문제가 뭐냐면 차단기 용량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최종 문제예요. 문제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차단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락 전류를 구해야 되겠고요. 단락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쨌거나 1번이고 두 번째가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 기준은 무엇으로 할 거냐면 100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 퍼센트 임피던스를 다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용량하고 이제 비례하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하고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G1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용량 100으로 기준을 바꾸고 싶으면 100에 20에 원래는 20이었으니까 20을 100으로 바꾸고 싶은 거고요. 그때 20일 경우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30이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그럼 TR1은
TR1은 어떻게 구해요? TR1은 원래는 기준이 20이었는데 100으로 기준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20일 경우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였냐면 10이었죠. 그럼 G2는 기준은 5였는데 얘를 100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준을. 그때의 5일 경우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30이었던 거고, T2에 대해서는 기준이 5였고 얘도 마찬가지로 100으로 기준을 바꾸고 싶은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10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로에 대해서는 표시를 모르겠을까요? 퍼센트 임피던스 TL 뭐 이렇게 썼네요. 위에 것도 그냥 거기 있는 그 동그라미 1번부터 해가지고 쭉 그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제 선로에 대한 것도 선로는 기준 용량이 얼마냐면 20이었는데 얘를 이제 100으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그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였냐면 이제 5였다는 거죠.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풀이가 다 있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거 이제 쭉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퍼센트 임피던스를 다 100으로 기준을 바꿨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단락점까지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냐를 이제 물어봤죠.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고정이 났으니까 여기에서 바라보았을 경우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냐를 보시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는 병렬이고, 그렇죠? 요 놈하고 요 놈은 병렬이고 요 부분은 이제 직렬인 거니까 발전기하고 변압기 있는 부분은 서로 더해서 병렬로 만들고 나중에 이제 요 임피던스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뭐 계산했다 치고 병렬 부분을 보면은 요거랑 요거죠. 그러면 150하고 더하기 600. 이게 요 한쪽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좁아라. 다른 한쪽은 50하고 아니다. 150하고 600이 아니었네요. 150하고 여기가 뭐예요? 얘가 150하고 50이네요. 150하고 50. 그리고 얘가 600하고 200이죠. 600 곱하기 더하기 200. 더하기 200. 그렇죠? 나누기 150 더하기 50에 더하기 600 더하기 200. 얘 왜 하고 있어요, 제가? 병렬로 연결된 거 지울게요. 병렬로 연결된 거를 구하려면 R1하고 R2가 병렬로 연결돼 있으면 회로 시간은 어떻게 했어요?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R2니까, 그쵸? 이쪽이 R1이었고 얘가 R2였다 이거죠. 그래서 R1이 요거, R2가 얘, 그쵸? 쓰면 쓸수록 지저분해지네요. 얘가 R1, R2.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병렬은 끝났고 거기에다가 직렬로 선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더하셔야 되는데 걔가 얼마라고 했냐면 25%다 이렇게 된 거죠. 지워보니까 지우고 여기까지 답 써야죠. 그랬을 경우에 3번이 답이 얼마냐면 185%. 그렇죠? 3번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4번은 뭘 물어봤냐면 단락전류를 물어봤으니까 단락전류 어떻게 구하게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전격전류. 퍼센트 임피던스가 앞에서 구했을 때 185였고, 그렇죠? 100의
곱하기 요거 1번 문제에서 구했었죠. 1번 문제에서 구해서 얼마였냐면 374.9. 374.9. 그러면 단락전류가 얼마가 나오냐면 202.65가 나오는 거고. 202.65. 자, 마지막 5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차단기 용량이 얼마일까요? 루트 3배의 전격 차단 전압에다가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에다가 단위가 볼트하고 암페어면은 보통 메가로 하니까 곱하기 10에 킬로로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메가로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단위가 이제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니까. 얘는 여기서 구했고. 그렇죠? 네. 요거는 1호사라고 했으니까는 1호사에 대한 전격 못 외우시면 1.1분의 1.2배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58.97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아까 처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 얘를 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한 건데 역으로 넘어가 보면 얘를 구하기 위한 건데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전격 전류를 해야 되니까 얘도 구해야 되겠고 얘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고 봤더니 얘는 기준 용량을 통일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무엇으로 통일을 시켰냐면 100메가볼트 암페어로 통일을 시켜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한 다음에 이제 합성해서 얘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얘는 주어진 대로 이거에 대한 100메가 기준에 대한 전격 전류를 구해서 이제 계산을 했다. 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부터 약간 갑자기 뭐야 기준 이거 뭐 기준도 없는데 갑자기 뭘 구해라고 하는 헷갈려서 문제를 못 푸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죠. 네, 끝까지 가보면 넘어가겠고 5번 50Hz로 설정된 거를 60으로 사용한다. 어떤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50Hz짜리를 60으로 쓰고 싶어요. 그때에 무브화 전류하고 온도 상승하고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유도 전동기는 2차 측의 단락한 변압기와 구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무브화 시의 전류는 결과적으로는 여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어쨌거나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2로 쓸까요? 변압기 전압이 어떻게 구해지냐면 4.44의 주파수의 자속 최대 자속에다가 건수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 주파수가 있네요. 그럼 주파수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4.44에다가 최대 자속에다가 건수 분의 기전력 이렇게 되는 건데 전압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는 나머지 값들은 얘도 일정하죠. 얘도 기계값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이 자속하고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생기겠는데 요 여자 전류라고 하는 거는 자속하고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주파수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파수가 증가하면 여자 전류는 이제 감소하겠다. 그렇죠? 얼마만큼이냐면 6분의 5만큼. 반비례니까 50에서 60이 아니고 60Hz에 대한 50Hz 이렇게 돼야죠. 반비례니까. 그렇죠? 두 번째. 온도 상승은 어떻게 될까요? 온도 상승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온도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손실에 해당하는 것만큼 왜냐하면 아이저승에 할 어떤 동손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이제 열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예, 온도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손실에 대한 값과 이제 관계가 되는데, 얘는 이제 주파수니까는 주파수에 관련된 손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죠. 주파수에 관련된 손실이 뭐가 있냐면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와류 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의 자속 밀도의 1.6배가 뭐 예전에 많이 봤던 거라면, 얘는 이제 철심의 재료에 따라 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2배라고 쓰셔도 괜찮고, 요거는 이제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주파수에다가 자속 밀도를, 그러니까 주파수에다가 자속을 곱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전압에 대한 값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승수는 빼고. 그래서 철소는 주파수하고 반비례하고 와류소는 주파수하고 무관하죠. 무슨 조건일 때? 전압이 일정한 조건일 때. 전압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데, 전압이 일정한 조건일 경우에는 히스테리시소는 주파수와 반비례하고 와류소는 주파수랑 무관하다라고 아마 기기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주파수하고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얘도 6분의 5만큼 감소하겠다. 온도 상승이. 세 번째, 속도에 대한 거네요. 일단 슬립은 차치하고, 회전자기의 속도는 주파수에다가 120에 주파수는 극수분의 120의 주파수 F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파수에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속도는 50에서 60이니까는 5분의 6만큼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뭐 설명을 했었는데 그냥 뭐 이런 설명들 그냥 다 그냥 무시하시고, 이런 시험 문제는 주파수가 50에서 60이 됐을 경우에 혹은 60에서 50으로 됐을 경우에 여자 전류하고 온도 상승하고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관계들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그냥 여자 전류는 반비례, 온도 상승도 반비례, 속도는 비례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굳이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증명하실 건 없고요. 그냥 문제 푸는 시간이니까 했었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가고 6번 뭐 고압 차단기 종류 세 가지 뭐 거기 있는 거 쓰시면 되죠. 뭐 유입하고 가스하고 뭐 진공 차단기다, 뭐 소음 해체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번 나오는 것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합성용유를 90%로 계산에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또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콘덴서는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역률이 이제 80%니까 0.8이고요. 부하는 이제 100kW고 100kW. 요런 이제 부하가 하나 있고 여기에다가 60% 부하에 60% 역률 60%에 70짜리 부하를 더 연결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0.6개 70짜리 부하를 연결을 했어요. 그때 합성 역률을 코사인 세타2를 0.9로 90%로 계산할 때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죠.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 체계처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FM 같은.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한 전체 합성 코사인 세타 1을 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를 해서 구하는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어차피 이제 피상분이란다. 그 부하 각각의 경우에 대한 무효율을 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0.9일 경우에 대한 무효율을 구해서 빼서 이제 계산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는 요 파란색은 이제 합성 역률에 대한 거고 계산하기 전이죠. 계산한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역률을 이제 이렇게 요 세타 코사인 얘를 0.9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파란색에 대한 무효 전력과 빨간색에 대한 무효 전력을 구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콘덴서에 의해서 감소된 값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파란색에 대한 무효분을 구하고 빨간색에 대한 무효분을 구한 다음에 그 차를 빼면 개선하는 콘덴서 용량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둘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값은 똑같이 나오니까 저희는 그냥 FM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FM대로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계산전 역률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파란색 삼각형에 대한 역률을 이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 100에다가 더하기 70을 한 거는 얼마냐면 요거 이제 유효 전력이죠. 170 킬로와트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럼 이제 무효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00을 앞에 거는 0.8로 나누면 피상분이고 거기다가 0.6 더하기 뒤에 거는 70에다가 역률이 0.6이라고 했으니까 무효율은 0.8 이렇게 되는 거죠. 무효율을 구할 경우에 원래대로 하자면 피상분에다가 사인 세타 무효율을 이제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가 피상분이 아니고 유효 전력이 나온다면 역률로 나누고 다시 무효율로 곱해서 무효 전력을 이제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대입을 한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얘가 얼마가 나오는가를 봤더니 168.33 kVAR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합성 역률 코사인 세타 1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피상에다가 피상분의 유효분이기 때문에 피상분 어떻게 구해요? 직각삼각형이니까는 유효분의 제곱에다가 무효분의 제곱에다가 분의 유효분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얘가 무효분이고 얘가 유효분이니까 대입을 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역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그냥 곱하기 100 안 하고 그냥 소수점으로만 계산을 하면 얘가 이제 0.71이 나온대요. 그러면 다 구했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니까 책에 있는 거는 이제 요거를 코사인분의 사인 해가지고 이제 풀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계산기에 있는 아크 코사인 버튼을 이용을 하셔서 계산기에 보면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뭐 쉬프트 버튼 누르시고 코사인 버튼 누르면 이제 보통 이제 요 기호가 되는데 요 세터 1을 구해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70이라고 이제 앞에서 계산을 했으니까는 170에다가 곱하기 괄호 안에 탄젠트 세타 1을 집어넣을 때에 아크 코사인 0.71 그러면 세타 값이 돼요. 빼기. 마찬가지로 탄젠트의
아크 코사인 0.9를 하면 세타값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기를 눌러도 답이 나오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거라서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세타 1, 세타 2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뭐 8번, 뭐 이론상 필요한 직렬리터의 용량, 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렬리터의 용량 이런 것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론상으로는 4%고 실제로는 주파수 변동 등을 고려해서 6%를 선정을 하죠. 뭐 그냥 책에 있으니까는 넘어가도록 하고. 요 이제 다음 문제가 약간 좀 복잡한 문제죠. 요겁니다. 일단 표를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3층 사무실용 건물에 3상 3선씩 이런 걸 수전을 해서 수전하는 설비를 했어요. 이제 부하설표가 이제 그렇게 주어졌을 경우에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표를 보시면서 1번 문제를 잠깐 보면 동계난방때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보일러용과 오일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55%일 경우에 난방 동력 수용 부하가 얼마일까요? 난방 수용 부하가 어디 있어요? 난방 관계가 이제 수용이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있냐면 동계난방 때 온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얘는 상시 운전하고 보일러용과 오일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55%다. 요게 수용률이 얼마냐면 55%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변압기 용량 구하실 때 최대 수용 설비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설비 용량에다가 곱하기 수용률을 곱해서 하는 거 이제 아시죠? 일단 아시다고 하고 넘어가고. 그럼 이제 동계동력에 대한 전력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6.7 더하기 0.4의 수용률이 0.55에다가 상시로 3.7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부하가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 수용 부하는 7.61kW가 되는 거죠.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상용동력, 하계동력, 동계동력에 대한 피상전력이 얼마만큼이 될까요? 지우고. 상용, 하계, 동계에 대한 피상전력이 얼마만큼이 될까요? 얘가 지금 단위가 뭐냐면 킬로와트죠. 그럼 얘를 kVA 피상전력으로 만들고 싶으면 무엇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냐면 역률로 나누면 되는 거겠죠. 요거에 대한 합계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무엇만 우리가 찾으면 되냐면 역률만 찾으면 되는데 조건을 보세요. 조건을 보시면 동력 부하의 역률은 모두 70%다. 동력 부하에 대한 역률은 얼마냐면 70%니까 얘를 다 0.7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상용은 뭐 37.86이 나오고 하계는 74.29가 나오고 동계는 15.43이 나오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었고 여기까지는 이제 별거 없죠. 세 번째 문제.
이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은 몇 kVA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문제에서 물어보는 총 전기 설비 용량이 얼마인가를 봤을 경우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상용, 얘는 이제 맨날 쓰는 거죠. 계절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맨날 쓰는 게 있고, 그리고 하계하고 동력이 있는데 하계하고 동력은 동시에 겹칠 일이 없는 거죠. 하계는 따르고 동계가 따로이기 때문에 하계와 동계 동력을 동시에 사용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 중에서 큰 놈을 부하 설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놈은 당연히 따라올 테니까. 그러면 상용 동력에다가 뭘 더해야 되는 거냐면 하계 동력하고 동계 동력 중에 뭐가 크냐면 하계 동력이 크니까 상용에다가 하계 동력을 더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필요하냐면 표에 보시면 동력 부하 설비 밑에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더하기 부하 콘센트 설비. 간단하게 콘센트 설비. 이렇게 더하면 이제 총 부하 설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동계 동력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앞에서 계산했을 경우에 상용은 37.86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계 동력은 얼마라고 했냐면 74.29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콘센트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앞에 표를 다시 보시면 콘센트 부하 설비의 표를 보세요. 총 용량이죠. 총 용량. 총 용량 쭉 해서 개를 보시면 얼마냐면은 75,880이니까는 요거 다 킬로예요. 그럼 킬로로 바꾸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75.88 킬로가 되는 거고, 그거를 다 더하시면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디 갔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188.03이 되겠다. kVA. 그래서 3번까지 한 겁니다. 총 전기 설비 용량까지 한 거예요. 총 전기 설비 용량 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실수들 많이 하세요. 하계하고 동력 중에서 큰 놈을 쓴다. 그렇죠? 큰 놈을 쓴다. 같이 안 쓴다. 그거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조명 및 콘센트 부하에 대한 단상 변압기 용량은 최소 얼마만큼이 될까요? 또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제가 다음 표를 준비를 했는지 한번 넘겨보고, 없으면 있네요. 제가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 용량이 얼마만큼이 될까요?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죠? 변압기 용량 구하는 공식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 부등률 있으면 부등률, 얘가 만약에 와트에 대한 단위면 역률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상 변압기 용량을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시고 부등률 있으면 나누시고, 근데 얘는 이제 다 환산 용량이 VA로 나오니까는 요거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부등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설비 용량에다가 이제 수용률을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수용률이 나와 있잖아요. 전등, 콘센트, 뭐 교환기 나와 있으니까는 뭐만 찾으면 돼요? 수용률만 찾으면 되죠. 수용률은 어디 있냐면
조건에 보면 조건 두 번째 있어요.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의 수용률은 다음과 같다. 그렇죠? 전등 설비는 수용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60%라고 했고요. 그리고 콘센트 관계는 70%라고 했고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이라고 했으니까는 요거 쭉 더하고 0.6, 쭉 더하고 0.7, 0.8에다가 1 해가지고 합하면 되겠죠. 일일이 다 쓰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전등 관계는 이제 계산하시면은 뭐 28.76 kVA가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 얘가 VA니까 문제에서는 kVA가 나왔으니까는 킬로로 바꾸셔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만 더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48.56이 나온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뭐 제가 잘못 눌렀을 수도 있으니까는 한번 여기 쭉 더해서 쭉 하시고 더했고 해가지고 그거를 세 개를 쭉 다 더해서 그래서 나오는 값이 얼마냐면 48.56인데 문제에서는 변압기 용량이 최소 얼마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걔를 용량을 산정을 하셔야 돼요. 선정을. 근데 친절하게도 그 위쪽에 조건 바로 위에 보면 상별 제작회사에서 시판되는 표준 용량에 대한 값들이 있고요. 단상일 경우에 48점 어쩌고면은 얼마짜리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냐면 50짜리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답이 50이 되겠고요. 5번. 동력 부하용 삼성 변압기의 용량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다시 올라가 보면 동력 부하에 대한 이제 변압기 용량이 얼마만큼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시면 되는 거고 밑에 건 어차피 안 쓸 거니까는 없으니까는 빼고 그러면 설비 용량이 어디 있냐면 상용 동력에 대한 하계 동력에 대한 동계 동력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둘 중에 큰 놈을 쓰는 겁니다. 둘 다 쓸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킬로와트로 나왔으니까는 변압기 용량이 킬로와트로 나오면 뭐로 나누신다고 했냐면 역률로 나눠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역률이 어디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조건에 동력 부하의 역률은 모두 70%다. 그리고 수용률은 얼마냐면 조건의 네 번째에 보시면 변압기 용량 산정 시 필요한 동력 부하의 수용률 전체 평균 65%로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26.5에다가 더하기 52. 얘는 안 한다고 했어요. 작으니까 큰 놈만 쓸 거예요. 그래서 52의 수용률은 65%. 그렇죠? 0.65. 그리고 역률은 70%. 해서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72.89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앞에 조건 위에 있는 표준 용량을 따지면 72점이니까는 그 상위 거 75짜리를 선정을 하면 되겠다. 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복잡한 건 다 넘어갔네요. 뿅.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단상 변압기는 얼마짜리를 썼냐면 단상은 50짜리를 쓸 거고요. 삼상은 75짜리를 쓸 건데 다음 문제죠. 단상과 삼상 변압기의 전류계 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의 1차 전격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단상의 경우는 전류는 이렇게, 삼상일 경우는 전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변류기에 대한 전류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다가 1.25배 정도를 해주시는 거죠. 단상은 얘를 집어넣고 삼상은 얘를 집어넣고, 그죠? 예.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 전압이 삼상 3선식에 6000V라고 했으니까는 전압에다가 6000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6000 얘도 6000. 해서 단위가 안 맞을 테니까는 위에 10의 3승 다 하셔야 돼요. 50의 7, 50의 10의 3승, 75의 10의 3승.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단상일 경우는 이제 그 사이 값이 나오는데 1.25배에서 1.5배 정도 하면은 그 사이 값이 나오는데, 그 사이는 이제 표준값이 없으니까는 10A로 선정을 하시고, 삼상도 이제 9에서 10 사이가 나오니까는 10A를 이제 선정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류기에 대한 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변류기에 대한 전격까지 뭐 표가 나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나왔으니까 대충 요 사이에 있으면은 10 정도 쓴다. 이거 이제 암기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역류 개선을 위해서 각 부하마다 전용용 콘덴서를 설치할 경우에 95%로 개선을 하려면 얼마짜리 콘덴서가 필요할까요? 보일러 펌프가 용량이 얼마일까요? 앞에서 보시면 보일러 펌프가 6.7이래요. 보일러 펌프는 6.7 kW. 근데 요거에 이제 역률이 아까 앞에서 계속 했었는데 0.7이었죠. 근데 얘를 얼마짜리로 이제 역률을 얼마만큼 개선을 하고 싶은 거냐면 0.95로 개선을 하고 싶은 거니까 아까 앞에서 식 썼었죠. P에 탄젠트 세타 1에 탄젠트 세타 2. 그렇죠? 얘가 1이고 얘가 2죠. 그럼 앞에서 한번 연습해 봤으니까 6.7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시 이렇게 써보면 아크 코사인의 0.7 빼기 탄젠트 세타 2는 아크 코사인 0.95 해서 계산기 누르시면 답이 나오겠고요. 이게 만약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책에 나오는 식을 대입을 해서 계산기에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63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번. 전선의 굵기는 얼마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류 단상이라고 했고요. 전원용 아웃렛이니까 선은 두 가닥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전선의 굵기는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1002에 35.6의 LI 길이는 나왔고요.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L은 얼마라고 했냐면 분전반에서 25m 거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압 강하는 1% 이내가 된다라고 했는데 전압이 얼마냐면 200V니까 그럼 얘는 200V에 0.01이 되겠죠. 1%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나오는 이 전류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전류값 구하는 거 굉장히 여러 번 하네요. 요번에. 어떻게 구할까요? 단상이니까 용량에다가 전압. 용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4kg, 4000이죠. 전압은 200. 요거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10.9msq가 나오는데 얼마로 선정하는 게 적당한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정하시려면은 이제 10msq짜리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밑에 해설에 나오는 전선 규격은 암기를 꼭 해주세요. 그렇죠? 네. 이 정도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넘어가겠고, 11번은 뭐 설명드릴 거 없죠. 그냥 법이니까는 암기를 하시는 거고, 12번 X의 A 부정의 B에 더하기 C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보이진 않지만 이제 곱하기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오어 회로와 엔드 회로와 낫 회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니까 뭐 익스클루시브어나 난드나 뭐 노어나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보시고, 이 세 개를 나머지는 다 조합을 하는 거니까. 오어를 이제 기억하실 경우에는 얘는 논리 기호로 표시할 경우에는 논리식으로는 이제 더하기라고 쓰죠. 이렇게 쓰면 또 나중에 익스클루시브랑 헷갈리니까 더하기. 그리고 회로에서는 병렬을 의미하죠. 그렇죠? 엔드는 곱하기. 그렇죠? 얘는 회로에서는 직렬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죠? 얘는 부정이죠, 부정. 식을 먼저 쓰면 얘는 논리식으로는 위에다 이렇게 발을 씌우죠. 그리고 부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낫이고, 그렇죠? 요거는 낫, 요거는 낫이고, 그렇죠? 여기에 곱하기가 들어 있으니까는 요거는 엔드죠, 직렬이고, 그리고 요거는 오어 회로죠, 병렬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논리기호의 모양은 얘는 약간 이렇게 라운드졌죠. 오어 둥글둥글게. 엔드는 요 D자 요 뒤에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D자죠. 그렇죠? 그리고 부정은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얘를 논리 이제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에요. 이러한 입력을 통해서 X라는 출력이 나오는 거니까 입력을 여기서 이제 왼쪽에 씁니다. A, B, C. A에 부정하고 B하고 AND죠. AND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놈하고 C가 오어죠. 요 모양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출력이 X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표현된 것을 이입력 난드 게이트만으로 등가 변환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난드 게이트는 뭐냐면 엔드에다가 낫을 붙인 거죠. 이렇게. 얘가 난드죠. 그래서 엔드 앞에다가 이렇게 낫을 붙이면 난드예요. 문제에서는 이제 요거를 다 요 모양으로 바꾸십시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일단 엔드가 있으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붙여서 난드를 만들죠. 근데 얘가 없었는데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없었는데 새로 생겼으니까는 없애야 되겠죠, 다시. 만들어 놓고 없애야 되니까 여기다가 다시 낫을 또 붙여요. 그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어차피 얘는 0 아니면 신호가 1인데 0이 아니면 1이고요. 1이 아니면 0인 거죠. 그럼 0이 아닌 거는 다시 0인 거죠. 0이 아닌 거는 1인데 다시 그게 아닌 거는 다시 0이니까.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이제 긍정이니까, 원래 이제 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붙였죠. 원래 그림하고 달라지니까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 부정을 더 붙여서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고. 이제 얘가 이제 모양이 약간 좀 이상한데,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드라고 하는 거를
난드라고 하는 거를 논리식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뭐랑 똑같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요거랑 똑같아요. 예, 드모르간의 법칙 궁금하시면 따로 공부를 하셔야지. 지금 일일이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서. 어쨌든 이렇게 바뀌어요. 얘가 쪼개지면은 요 안에 있는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쪼개지고요. 같이 합치고 싶으시면은 안에 있는 부호가 바뀌면서 반대로 되면서 이렇게 합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똑같아요? 입력이 각각 부정인 것을 5어로 이제 더한 거죠. 그러니까 입력이 각각 부정인 것을 더하면 걔는 난드랑 똑같아져요. 요거랑 똑같아요. 요 식에 의해서.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다가 하나를 썼으니까는 또 하나를 써야지 부정이 이제 긍정이 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를 그림을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낫 부정 있죠. 요거는 요거랑 모양이 똑같아요. 낫인데 입력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다 요 두 개 이렇게 나눴으면 요거랑 결과값이 똑같아요. 어차피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0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요것도 난두로 바꿀 거고요. 요것도 난두로 바꿀 거예요. 요것도 난두로 바꿔야죠. 그러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A, B, C가 있으면 난드 바꾸고 B도 쭉 나오고 얘는 원래 난드였고요. 쭉 나오고 얘도 낫이 있었으니까는 난두로 바꾸고 쭉 나와서 얘도 다시 난두로 바꿔서 출력 이렇게 쓰면 된다 거죠. 문제에 있는 것처럼 제 풀이에 있는 것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만 아시면 나머지는 조금 이제 따라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13번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끝났어요. 어려운 것도 거의 다 끝났어요. 요건 어차피 그냥 명칭 쓰는 거여서 밑에 다 나와 있어서요. 뭐 특별히 뭐 설명할 건 없고 그냥 이제 기호로 이제 표현하는 게 그 문제 안 나와서 기호로만 표현할 건데 1번은 케이블 헤드죠. 그렇죠? 케이블 헤드고 2번 DS 달록이죠. 3번은 뭐 피렉이 당연히 아시겠고 4번은 DM. 여기는 이제 무효전력계 VAR. 전력 양계. 아니면 요거를 DM 대신에 뭐 와트아워 같은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그러니까는 그 MOF 쪽에 따라오는 것들은 그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거니까는 그 계통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물론 전압계하고 전류계만 쓰시면 안 되겠고 또 전력을 측정하는 어떤 장치에 대한 걸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7번은 이제 PF를 쓰는지 COS를 쓰는지 알 수는 없고 용량이 없으니까. 그리고 8번은 뭐 차단기고 교류 차단기. 6번은 여기에 영상 전압계가 있으니까는 지락과 전압계 전기가 들어가겠고. 요거는 이제 뭐 전압계 개폐기 vs. 요거는 전류계용 절한 개폐기. 요거는 뭐 OCR. 이거는 OCGR. 뭐 이거는 뭐 워낙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책에 이제 설명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는 이제 기호로 쓰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용도 쓰는 거는 넘어가겠고 14번 분기회로 어떻게 구할까요? 분기회로수 어떻게 구하세요? 분기회로수는 총 수용
용량에다가 회로 하나당, 그렇죠? 1회로당 용량으로 이제 나누면 이제 분기회로의 이제 개수가 나오는 거니까 총 부하를 일단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소비전력 40짜리 역률 80인 형광등이 160등이 있고요. 그거를 15A 분기회로, 한 회로에 대한 기준을 15A 회로로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분기회로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할까요? 한 회로의 부하 전류는 분기회로율이 80%라고 수용률은 100으로 합니다. 뭐 수용률은 빼고 그러면 총 부하가 얼마냐면 40W짜리 형광등인데 단위를 이제 VA로 맞추셔야 되는 거니까 역률로 나누셔야 돼요. 역률이 얼마냐면 80%, 0.8. 그게 몇 개가 있다고 했냐면 160개가 있다고 했죠. 얘가 이제 전체 설비 용량이죠. 그리고 이제 한 회로 용량은 15A 분기회로로 하려고 하는데 전압이 얼마냐면 200V였고요. 조건에서 한 회로의 부하 전류는 분기회로 용량의 80%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0.8로 계산을 해주셔야죠. 하면은 3.33 회로가 나오는데 회로는 자를 수가 없으니까는 무조건 절상하셔야죠.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0.000001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절상하셔야 되는 거니까 총 이제 4회로가 되겠네요. 15A 분기 4회로. 네. 다 했고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태양 모듈 한 장의 출력이 300W고요. 변환 효율이 20%일 때 발전 용량 12kW인 태양광 발전소의 최소 설치 면적이 얼마일까요? 이제 저희 풀이는 거는 보통 신재생 관련된 문제집이나 아니면 교재를 보시면은 나오는 식이에요. 뭐 해설에 이제 모듈 변환 효율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냥 이제 그렇다고 치고 우리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판넬을 이제 설치를 하고 싶은 거죠. 태양광 판넬을 이제 설치하고 싶은데 이 판넬에서 얻을 수 있는 전력이 이제 12kW를 얻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 12kW를 얻기 위한 면적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게 요 이제 문제고요. 조건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단 일사량은 1제곱미터당 1000W다. 그러니까 햇볕이 비춰졌을 때 태양이 햇빛을 비췄을 때 1제곱미터당 얼마냐면은 1000W에 대한 전력을 우리한테 공급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1제곱미터 면적당 1000W에 대한 전력을 태양이 공급은 해주는데 실제로 우리가 1000W를 다 우리가 원하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중간에 보면 변환 효율이 20%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태양에서 1000W를 못 얻지 못하고 그 중에서 20%만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거죠. 태양에서 에너지를 1000을 다 얻지 못하고 변환 효율이 20%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20%만 우리가 전기적인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태양이 1000W에 대한 에너지를 줬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효율이 20%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력은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200W라고 하는 거죠. 태양은 제곱면적당 1000W를 줬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듈을 통해서 그 판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기적인 에너지는 200W밖에 안 되는 거죠. 뭐다? 단위가 제곱미터당. 그렇죠? 1제곱미터당 200W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판넬을 써서, 태양광 이 모듈을 써서. 그러면 12kg를 내고 싶으면 이런 게 몇 개 필요한 거예요. 1제곱미터당 20W를 낼 수 있는 판넬이 몇 개 필요한 거냐면 60개가 필요한 거죠.
1200을 만들어야 되니까, 12000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럼 200짜리가 60개가 필요한데 200짜리 하나당 면적이 얼마예요? 1제곱미터죠. 그럼 60개가 필요하면 면적이 얼마라는 거예요? 예, 60제곱미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답이 60제곱미터죠. 거기는 식을 특별히 안 써도. 예.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60제곱미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12kW에 대한 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문제 조건 조금 더 따져서 태양광 모듈 한 장의 출력이 300이래요. 태양광 모듈 하나가 300W를 낼 수 있는 모듈이래요. 예. 그러면 1200짜리 12,000W에 대한 출력을 발생을 시키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얻으려면, 그러면 300짜리 태양 판넬이 몇 개 필요한 거냐면은 40개가 필요하겠죠. 하나당 면적은 얼마일까요? 어차피 6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나누면 그러면 요 300W짜리는 면적이 하나당은 1.5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유추는 할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죠. 태양이 1000 주는데 효율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갖고 이만큼 내고 싶으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60개가 필요한데 그 판넬 하나당 1제곱미터니까는 면적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필요하죠. 왜냐면 태양광 판넬이 큰 게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면에다가 태양 판넬을 뭐 이렇게 1제곱미터 이렇게 하나씩 하면은 뭐 그늘지고 뭐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면적이 더 필요하긴 한데 문제에서는 이격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를 답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